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적용학습 4번 문제 같이 볼 텐데요. 오늘 풀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수능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의평가 마찬가지고요. 자,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거하고 그 전 거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고3 학생들은 아마 그 이전 과정을 배웠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특강 184페이지에 이론 설명 나온 걸 보면 의문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문의 종류라고 나와 있고요. 뭐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다. 엄마도 하는 얘기고 분절 의문 중에서 이전에 못 봤던 게 하나 들어갑니다. 물론 작년 EBS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전에 나왔던 교과서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절 의문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 뭘 말하고 있냐면 반모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자,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견해입니다. 2015년 그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모음은 하나의 독립된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그 단모음이 10개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아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이중모음은 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오 같은 것도 당연히 단모음이고요. 또 와 같은 것들은 이중 모음이죠. 자, 단모음들은 보세요. 여기 지금 아하고 오를 얘기했는데 아, 오. 자, 요거 하나만 가져보죠. 아. 요 글자에 의문이 몇 개 있어요?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한 개지. 당연히 한 개. 자, 그렇다면 야, 요 글자에는 의문이 몇 개 있나요? 당연히 한 개라고 봤던 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겠냐면 이게 이중모음이잖아요.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하고 아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야가 된 거잖아.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라고 본 거고요. 와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오 플러스 아예요. 자, 그래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의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보세요. 야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반모음이 이중모음성에 포함되지만 얘를 독립된 의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는 이 플러스 아로 반모음 이하고 아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는 여전히 의문의 개수는 한 개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와라고 하는 것도 반모음 오하고 아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모음을 독립된 의문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의 개수 와는 한 개라고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수능특강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모음을 독립된 의문으로 인정한다면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반모음을 독립된 의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야라고 하는 거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문의 개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가지어를 가저라고 발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지어를 가저.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반모음이라는 놈을 이 반모음을 독립 의문으로 안 보는 거예요. 독립된 의문으로 보지 않는 거. 아마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어에서 자, 이는 당연히 단모음이죠. 그 다음에 어도 당연히 단모음이에요. 얘가 여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으로 축약됐죠. 그렇죠. 가지에서 한 개, 그 다음에 어에서 한 개, 두 개의 의문이 여라고 하는 한 개의 의문으로 축약됐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독립된 의문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음 축약이라고 부르죠. 하나가 줄었으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줄어든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독립된 의문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라기보다는 견해가 바뀌었다고 봐야죠. 자, 보세요. 가지어에서 이는 당연히 얘는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에서 어도 당연히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얘가 뭐로 바뀌었냐면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이중모음이죠. 그런데 이중모음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어 반모음 이하고 단모음 어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 오는 어는 그대로 왔으니까 이게 변동이 없네요. 변동이 없고 앞에 오는 단모음이 이렇게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된 교육과정처럼 반모음을 독립된 의문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거를 축약으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의문의 개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두 개가 그대로 두 개가 된 거니까
축약으로 볼 수는 없어. 그럼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원래 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거죠. 교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음운 현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단모음의 반모음화라고 부릅니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위 항목을 축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교체라고 봅니다. 많이 다르죠. 그죠? 독립된 음운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제를 다르게 가져가면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배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올해는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이 문제가 적어도 수능에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개념만 보여줄 거고요. 아마도 시험 문제에 직접 출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밑에 보시면 대어가 대여가 됐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이죠. 모음, 음은 몇 개예요? 당연히 한 개죠. 단모음, 음은 한 개고 그 다음 이게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됐어요. 음은 몇 개인가요? 이중모음을 반모음을 음운으로 본다면 음운은 한 개고요. 만약에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면 다시 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자, 적으면서 얘기할게요. 나도 헷갈리네. 자, 반모음을 똑같이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따른다면 한 개였던 어라고 하는 단모음이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건 그냥 음운의 교체예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교체된 거라고요. 반면에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보세요. 자, 어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 플러스 여니까 어가 된 거죠. 없던 반모음이 하나 들어간 거죠. 그죠?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면 이럴 경우에는 얘를 교체로 보지 않고요. 뭐라고 보냐면 첨가라고 보죠. 첨가. 이런 거를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 지금 이 문제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어떤 학생들은 반모음을 학교에서 독립된 음운으로 배운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아직도 예전 방식처럼 아니다라고 배운 학생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이 문제가 바뀌어진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출제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보기를 줄 거예요.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있는데 이 반모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안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전제를 주고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딴 거 없이 지금 이런 문제처럼 뭐가 맞게 이렇게 나오기는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나왔으니까 문제는 매우 단순한데 풀어보도록 합시다.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 1번 기어가 기여가 됐네요. 그러면 달라진 것은 단모음 어죠. 단모음 어가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중모음 여는 이 플러스 어인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걸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면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면 얘는 반모음 첨가예요. 첨가고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체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된 것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되어 틀렸죠. 단모음이 첨가된 것이 아니고요. 반모음이 첨가되었다고 봐야죠. 어떤 경우에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죠. 자, 일단 1번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단모음이 첨가된 건 아니에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단모음 자체가 첨가된 건 어떤 견해도 아니니까 1번은 일단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에 뭐죠? 피어서가 펴서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요? 여기 나오는 피, 이하고 둘 다 단모음이죠. 자, 얘도 단모음 한 개고요. 얘도 단모음 한 개인데 얘가 여라고 하는 이중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라고 하는 것은 반모음 이하고 어의 결합이니까 만약에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면 피에 있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축약된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기에서는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어서 자,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이라고 본다면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축약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모음으로 축약된 것이 아니라 이중모음으로 축약이 된 거죠. 2번도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가아라 가라에서는 동일한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가 축약되는 현상. 자, 가아라 어간 가에 아 단모음 아가 있고요. 어미의 첫 번째가 또 마찬가지로 아니까 동일한 두 모음이 쓰여진 건 맞습니다. 동일한 두 모음 아하고 가라에서 아하고 그 뒤에 아라에서 또 역시 아가 붙었으니까 문제는 하나로 축약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탈락된 거죠. 동일 음운이 만나게 되면 탈락시키는 거.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게 얘기했고요. 자, 4번은 담그아가 담가가 됐어요. 뭐가 사라졌나요? 얘가 사라진 거죠. 자, 얘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담그아 담가에서는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으하고 뒤에 모음 아가 왔죠.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으가 탈락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조금 부연 설명 말씀드리자면 4번 같은 경우는 의문 현상으로는 탈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파생될 수 있냐면 불규칙 활용 보신 적 있죠? 용언 뒤에다가 용언의 어간 뒤에다가 어미를 붙였을 때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어간이든 어미든 혹은 둘 다든 바뀌게 되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그라고 하는 어간에서 으가 탈락했으니까 불규칙 활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탈락은 불규칙 활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간 으 뒤에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예외 없이 우리말에서는 모두 으가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지만 얘는 불규칙 활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나온 김에 기억하시고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우어라에서 치워라. 그러면 여기서 우라고 하는 게 단모음이죠. 마찬가지로 어라고 하는 것도 단모음입니다. 단모음하고 단모음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가 뭐가 됐냐면 워라고 하는 이중모음이죠. 얘가 반모음이고요. 자, 그러면 똑같이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랑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모음 축약이죠. 두 개의 모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반모음을 만약에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교체가 되는 거죠. 단모음의 반모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죠. 여기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 얘는 아마도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보는 견해 같은데요. 문제는 교체됐다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여기서 치우에서 이 단모음이 치워라의 요 반모음이 됐으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아마 이 문제 푸시면서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별 고민 없이 풀었을 거예요. 답이 거기 깃발 들고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져보면 이 문제 속에 충돌되는 두 가지 이론, 두 가지 견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가 맞을까? 이건 뭐가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를 어떻게 가져갈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은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의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하는 강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이중모음이 뭐다, 단모음이 뭐다 이딴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 공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중모음이라고 말하고 반모음이라고 말하면 피상적으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게 뭔지를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누군가가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네이버를 찾아봐도 금방 나올 거고요. 아니면 제 채널 중에서도 OPL 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반모음을 설명한 강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혹시 모르는 용어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